무민과 겨울의 비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긴 너무 조용하고 어둡고 추워요. 저는 파란 하늘과 따뜻한 태양이 빛나는 바닷가를 찾아 떠나요. 그곳에 가서 모래성을 쌓고 지난 여름처럼 수영을 할 거예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봄이 되면 스노프킨처럼 돌아올 테니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무민 올림. 무민은 방금 쓴 편지를 읽고 몸을 떨었어요. 한겨울의 추위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와르르 돋았어요. 무민은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편지를 볼 수 있게 말이에요. 찬장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미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아빠가 저장해 놓은 사과와 복숭아를 꺼냈어요. 엄마가 만든 잼도 한 병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먹을 것을 보따리에 싸서 빗자루에 묶었어요. 참, 모래성을 쌓으려면 양동이와 삽을 챙겨야 하는데. 무미는 작별 인사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집안을 들러보았어요. 여름 내내 식구들의 신나는 목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어요. 흰눈에 덮인 바깥 세상처럼 말이에요. 무미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식구들이 잠에서 깰까봐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어디선가 숨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미는 혹시나 엄마 아빠가 잠을 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는 2층 창문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어요. 무미는 창문을 열고 보따리를 매단 빗자루를 창밖으로 던졌어요. 빗자루와 보따리는 눈 위로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무민도 뒤따라 뛰어내렸어요. 아쿠! 무민은 눈 속을 헤치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마치 흰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았지요. 신난다! 무민은 눈으로 범벅이 된 몸을 털었어요. 그리고 눈 위에 있는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는 신나게 출발했어요. 무민 골짜기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무민은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를 건너면서 하얗게 변한 골짜기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 움직였어요. 무미는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어요. 그것은 하얀 날개를 펼쳤어요. 눈처럼 하얀 새였어요. 새는 소리 없이 날개짓을 해서 멀리 날아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무미는 보따리를 떨어뜨렸어요. 보따리를 주우려던 무민의 손에 부드럽고 차가운 눈이 닿았어요. 무민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손으로 눈을 뭉쳐 휙 던졌어요. 팡! 눈덩이가 부서지며 반짝반짝 가루들이 흩날렸어요. 와, 정말 재미있다! 무민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재밌다고? 어디선가 뾰로통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마터면 눈뭉치에 맞을 뻔했잖아. 누구세요? 깜짝 놀란 무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무민 앞으로 하얀 산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미안해. 너를 못 봤어. 흰 산토끼는 다시 제갈길로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어요. 무미는 지난 가을까지 회색이었던 토끼털이 어떻게 하얗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니 눈밭 위로 크고 작은 발자국들이 보였어요. 누구의 발자국들일까 궁금했어요. 산토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들도 있었어요. 그때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서 고드름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무미는 호수 위에 있는 탈의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호수는 꽁꽁 얼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뚜티키, 너니? 무민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무언가를 쓱쓱 긁는 소리였어요. 가만 보니 얼음에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소리는 그 구멍에서 났어요. 조금 있자 구멍 속에 파란 물 위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왔어요. 아마 이건 내가 상상하는 걸 거야. 무민이 중얼거렸어요. 뭘 상상한다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투티키가 작은 망치를 손에 들고 탈의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녕? 거기서 뭐 하니? 무민이 물었어요. 탈의실 바닥에 두꺼운 천을 덧대느라 못을 몇 개 박았어. 그러면 훨씬 따뜻할 것 같아서. 투티키가 대답했어요. 안으로 들어와 몸 좀 녹여. 무미는 그제야 두 손과 코끝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민이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호수의 구멍 속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이 되면 비밀이 많아지나 봐. 무미는 꽁꽁 언 코를 만지작거리며 투티키에게 말했어요. 맞아. 내가 차를 끓여줄게. 고마워. 나도 도울게. 무미는 냄비를 가지고 오다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때 얼음 구멍에서 무엇인가 쑥 올라왔어요. 마치 누군가의 얼굴 같았어요. 무미는 너무 궁금해서 무거운 냄비를 든 채로 달려나갔어요. 그러다 발이 쭈르르 미끄러지면서 냄비를 놓치고 말았어요. 냄비는 얼음 구멍 속으로 쏙 빠져버렸어요. 저런, 여긴 낚시 구멍이야. 냄비가 가라앉기 전에 어서 꺼내야 돼. 뒤따라온 투티키가 말했어요. 벌써 가라앉고 있어. 무민이 구멍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냄비 안으로 금세 물이 차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뽀글거리더니 냄비가 물 위로 쑥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어느새 얼음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봤니? 요술이야. 무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요술? 그런 거 아니야. 투티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살로 냄비 손잡이를 걸어 들어 올렸어요. 하마터면 차도 못 마실 뻔했네. 투티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미는 잠자코 구멍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멍 안에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거든요. 그 안에 물개가 살고 있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가 봐. 냄비를 돌려준 걸 보면 물개가 냄비를 얼음 위로 올려보내줬단 말이니? 무민이 물었어요. 물개한텐 지느러미가 있잖아. 물개는 쉬지 않고 저 구멍을 긁고 있어. 그래야 구멍이 막히지 않거든. 낚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그러자 물개가 투티키의 말이 맞다는 듯이 구멍 위로 고개를 쓱 내밀었어요. 자, 이제 차를 마셔볼까? 투티키는 차를 끓여주었어요. 무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더 이상 모래놀이를 할 양동이나 삽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를 다 마시고 무미는 보따리를 둘러맸어요. 투티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디로 갈 건데? 투티키가 물었어요. 집으로. 무민이 마음을 굳게 먹은 듯이 대답했어요. 무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를 찢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침대로 들어가 내년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기다릴 거예요. 햇볕을 찾아 떠나는 것도 신나는 모험이지만 겨울에 무민 골짜기도 신나는 일로 가득해요.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무민 골짜기에는 자연의 아름다운 비밀이 가득하다고. 무민은 환한 얼굴로 소리쳤어요.